안녕하세요, 셀러티입니다. 나름 물 시즌 막바지 정신없게 일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이 엄청 늦어버렸어요. 셀러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 주로 블랙 프라이데이 전인 10월과 크리스마스 전인 11월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7월에 주로 하던 아마존 프라임 데이도 10월로 옮겨지는 바람에 9월부터 조금 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여튼 연중 가장 바쁜 한두 달을 보내고 나니까 벌써 올해도 거의 끝나가요. 벌써 12월의 첫날이에요. 제 경우엔 12월부터 한 1월, 2월까지는 겨울은 좀 한가한 편이라서 이제 시간을 내서 영상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바쁜 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또 어떤 변수 때문에 영상이 늦어지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만큼 좀 더 유익하고 업무 효율을 확실히 줄어들게 해줄 수 있는 우체국 K패킷과 EMS에 배송 자료를 등록하는 과정과 시간을 확 줄여줄 엑셀 파일과 함께 돌아왔어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완전 초보 셀러분들은 우체국 K패킷 EMS 웹사이트에 배송 자료를 등록하는 과정과 송장을 출력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접해보신 분들은 송장을 출력하는 시간이 기존에 해오던 것보다 반 이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아마 이전에 올려드린 초보셀러의 업무가 10%로 확 줄어드는 엑셀 파일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오늘은 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파일에 새로운 시트들과 자료를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볼 거예요. 먼저 이전에 엑셀 파일이에요. 대략 이런 식의 파일인데, 이 파일을 통해서 제품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우체국 소형 포장물 접수를 위해서 이베이 아마존 라벨을 출력하고 등기 접수증까지 출력하는 방법을 이전에 알려드렸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2kg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 발송을 할 때는 소형 포장물은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만 계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다면 꼭 우체국에서 K패킷 계약을 하시고 K패킷으로 보내세요. 소형 포장물은 못 보내는 지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패킷이 배달하지 못하는 괌, 푸에르토리코 이런 미국령의 작은 국가도 배달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포장물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K패킷이 가능한 나라는 K패킷으로 보내는 게 속도 면에서도 그리고 편의성 면에서도 훨 나아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전 파일에서 K패킷과 EMS 배송 정보 등록을 한 방에 끝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이 업그레이드된 파일은 초보셀러 필수 V2, 버전 2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일인데요. 먼저 이 빨간색 시트, 이베이. 이베이는 기존에도 있던 시트인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여기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내용이 좀 바뀌어서요. 이 앞부분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노란색 부분은 좀 더 추가가 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좀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어차피 지난 파일에서도 여기 이 ABR 가격 이후에는 자료를 뽑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기존에 거 쓰시던 분들도 새로 업데이트된 폼에 맞춰서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업그레이드 할 때도 여기 베이스로 업그레이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시트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K패킷과 EMS. K패킷 EMS 시트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 시트들에서는 각 배송업체의 웹사이트에 배송정보 등록을 하고 출력하기 위해 업로드할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각자의 시트들에 해당 주문의 번호만 입력을 하면 배송정보 등록을 위한 모든 자료가 생성이 되고, 그 자료를 새로운 파일에 붙여놓고 저장해서 그냥 우체국 홈페이지에 등록만 하면, 그리고 프린트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과정을 위해서는 우체국의 K패킷과 EMS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증 들고 우체국으로 뛰어가셔서 K패킷 EMS 계약 먼저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 더 나으실 거예요. 먼저 이베이에서 주문이 들어온 걸 이베이 셀러 허브에서 다운로드 셀렉티드를 눌러서 다운받아 여기에 붙여놓고, 여기에 붙여놓고, 아마존 주문 들어온 건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오더 리포트를 누르고 다운받은 걸 여기 아마존 붙여 넣으시면 돼요. 설명을 기존에 드린 부분이라서 스크린샷으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다 됐으면 배송 정보를 등록할 주문의 번호를 확인하고
이렇게 1번, 2번이 있으면 1번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K패킷과 EMS, K패킷을 하실 거면 K패킷 시트에, EMS 하실 거면 EMS 시트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걸 K패킷에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이베이 1번 가셔서 여기 이 부분에 1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만약에 아마존에 이 2번을 K패킷으로 출력을 하고자 하시면 여기 가서 2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이 쭉 긁어지게 돼요. 거기 앞에 이베이와 그 아마존 주문 내역에서 이런 자료들이 한 번에 자동으로 다 긁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긁어진 자료를 가지고 잠시 후에 우체국 웹사이트에서 송장을 출력을 하면 그 송장이 어떤 제품에 대한 송장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일에 여기 AFL을 보면 고객 주문 번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 주문 번호와 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K패킷 송장은 출력을 하면 송장 하단부에 이 고객 번호, 고객 주문 번호 이 부분이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패킹 작업을 할 때 일일이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주문을 대조해 가면서 하실 필요 없이 쉽게 패킹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EMS는 여기 보시면 EMS는 여기에 똑같이 AFL에 고객 주문 번호를 적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송장 출력을 하면 고객 주문 번호에 대한 내용은 출력이 안 돼요. 좀 이상하지만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편법이지만 이 F열에 이메일, 이 이메일 적는 공간에 주문 번호와 제품명을 표시를 해줬어요. 한번 숫자를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아니라 이메일 형식으로 해서 제가 주문 번호와 제품명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어차피 우체국 배달 중에 이메일로 컨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메일이 불필요한 내용이라서 이 공간에 주문 번호와 주문 내용을 적어주면 EMS 송장 출력 시에 주문 내용을 쉽게 확인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게 다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복사를 해야겠죠. 복사를 해서 제가 먼저 준비해 놓은 K패킷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피,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 놓은 여기 포스트 KP, K패킷을 업로드하는 파일이거든요.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값복사, 값복사를 해야 돼요. 꼭 값만 붙여넣는 거를 값복사라고 하는데, 이게 값만 붙여넣기 안 하고 그냥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수식이 다 당겨져 버리기 때문에 값이 에러가 떠요. 보시면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꼭 값만 복사를 해야 되는데, 값 복사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Paste Special 누르고 난 다음에 Values 누르면 이렇게 값만 붙여넣게 돼요. 이게 영어 버전이라서 한글 버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네이버에 엑셀 값복사만 치셔도 자료가 쭉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야겠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 눌리면 이렇게 자료가 날아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장 버튼은 Ctrl S죠. 저장을 해주시고 창은 닫으시고, EMS도 K패킷과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럼 파일들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체국 계약 고객 시스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EMS, 접수 신청, 접수 정보 등록, 파일 등록, 우리는 파일로 업로드를 할 거니까 파일 등록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납부 구분이요. 여기에서 K패킷은 K패킷이고 계약 국제 특급은 EMS예요.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K패킷이기 때문에 K패킷 선택을 하면 되고, 파일로부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장한 이 자료 포스트 KP 이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자료가 나왔죠. 여기에서 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파일 등록, 저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라벨 인쇄를 눌러서 인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 등록을 누를 때 혹시 그 검증을 하면서 수정할 게 있다고 수정하라고 뜰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및 몇몇 국가는 생산지를 입력을 해야 되고, 뭐 브라질은 CPF 넘버, 그러니까 개인 통관 번호 같은 건데요. 그런 걸 넣어야 진행이 되거든요. 여튼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팝업이 되면 수정할 항목들을 표시가 아주 자세히 잘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EMS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번 영상을 위해서 급히 만든 파일이라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손보면 더 깔끔하게 되니까 이 파일을 수정을 해서 자기에게 더 잘 맞고 편한 방식으로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전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쉬울 거라고 힌트를 드리는 거고, 완전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건 온전히 본인의 몫이에요. 엑셀 고수님들이 보시면 형편없는 파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초보셀러분들의 막막함을 덜어줄 수 있는 파일이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 파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주문이 하루 5개 미만일 때는 티가 안 나는데 하루에 20개, 3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 안 시켜주면 절대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전 좀 한가할 때는 항상 뭘 더 개선할 게 없나 찾아보곤 해요. 여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영상을 다 준비하고 보니까 제가 자주 언급해드린 그 사설 업체들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그 UPS, 링코스, 큐익스프레스 등 시트도 더 만들어서 더 추가를 해서 2편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때까지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